다음 주 시장 전망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연말을 다가오다 보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는 장이 열리지 않죠. 그리고 연말에 또 마지막 날에는 또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일은 한 4일,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이틀 정도, 올해 3일이겠네요. 올해 이제 딱 7거래일 남았습니다. 이제 7거래일.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저 역시도 정말 계좌상으로 정말 힘들었다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 저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천연가스로 아주 대박 손절을 한번 제대로 하고, 그리고 잘못 생각한 곧버스로 해지로 생각했던 곧버스가 아주 그냥 발목을 제대로 잡으면서 그거 멘징 하느냐고 저도 올해 한 여름 가을까지는 좀 버텼던 것 같고요. 그때 좀 코인 쪽이 그나마 저 개인적으로 좀 올라서, 그리고 해외 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 올라서 서로 조금 도와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고, 올해 제 매매 패턴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나 제 리딩적으로나 좀 많이 좀 바뀐 것도 있었고, 올해 제 계좌 역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계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말 등락폭이 심했었어요. 이런 한 해가 없었던 만큼 이런 한 해 속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경험치도 높아지고 다음번 조정이라던가 다음번 랠리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두셨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코로나가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1097명 또 신규 확진됐고 닷새째 1000명이면 이거 엄청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각별하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요 코로나 라이브를 보니까 요게 지금 주말은 또 그런 검사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 일별 확진자는 좀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15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1000명 위를 윗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슈로 본다면 지금 가장 좀 이슈가 있는 게 이제 안철수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나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이분이 칼을 꺼냈습니다. 굉장히 좀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여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을 다시 출마를 한다 합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재보궐이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으로 이제 양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도와 제2의 수도가 어떻게 보면 또 맞붙는 그런 상황에서 대체로는 여당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원래 대체로 3년 정도면 레임덕이 오고 그 야권에서 정말 힘을 정말 쓰는데, 지금의 야권은 조금 좀 식물 야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모든 이슈가 다 윤석열과 코로나로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정치를 할 그럴 겨를도 없고 정치를 할 그럴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이런 서울시장은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만한 건 이제 서울시장에 드디어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 나오셨다는 부분이죠. 대체로 선거판에서 보면 제가 정치학도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정치학 그런 걸로 좀 석박사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워 듣는 게 맞습니다. 제 지인 전문가도 무슨 여의도 무슨 보좌관 출신이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정치판에서 정말 거두의 출마가, 거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을 불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정치판도 그렇고 국내 우리의 그런 상황 자체도 굉장히 바뀝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조금 좀 이슈가 될 법한 분이 요분, 안철수 분과 그 다음에 조금 좀 옛날 분이실 수도 있겠지만 홍준표, 더 옛날 분으로 한다면 김무성과 유승민, 그 다음에 조금 좀 신규로 내려오면 홍정욱, 그 다음에 조금 좀 사이드로 보면 김세연, 이 정도 분들이 조금 좀 이벤트가 있으실 만한 분들이고, 여권 쪽으로 본다면 여권 쪽이 오히려 좀 굉장히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았는데 꽤나 많이 잘렸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분들만 본다면 이낙연,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사실 이 두 명 말고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요즘 뭐 추미애, 조국, 임종석 이런 분들도 거론이 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인물이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인물이 또 적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관련주는 이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 즉슨 제가 안철수 관련주를 투자를 한다면 저는 안철수 관련주를 대선 주자로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장 정도로는 소위 말해 끝발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뭐 서울시장 되든 안 되든 사실 서울시장을 됨으로 인해서 그 임기 동안은 대선을 준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선의 원동력으로 차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야권에서 조금 좀 힘이 약한 유승민이라든지 뭐 홍준표라든지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진짜 사람 없네요. 홍정욱 관련. 그리고 정말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반기문 같으신 분들이 차라리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쪽 같은 이런 주식 그런 투자를 조언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들이 옛날에 한번 저는 그때는 이런 정치 관련주를 정말 싫어했지만 그때 반기문 관련주를 추천을 했다가 그냥 날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분이 언제 그렇게 안 한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진짜 주식파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정치인 관련주는 그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추문으로 낙마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소위 말해 진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반기문 그런 사무총장 마냥 아예 안 한다고 그냥 선언을 때려버리면 이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벙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나 저희 포트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을 웬만하면 편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저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튼 이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저도 좀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차라리 이런 분이 국민의힘을 맡은 게 저는 정말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국민의힘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 진짜 저는 뭐 정치의 그런 여당 야당 지금 문재인 정권 때문에 문재인 정권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돈을 번다? 뭐 아니면 제가 지금 전세니까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참 우리나라는 정치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튼 그런 거 둘째 치고 블랙록은 국채 비중 줄이고 미국 투자하라, 양적 완화에 배팅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 쪽의 섹터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방향 전체가 그쪽으로 글로벌 투자 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국내에 종목들이 아직도 저평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누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쪽 섹터 단에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올해 반도체 단에서 가장 큰 뉴스는 삼성의 파운드리 진출의 가시화라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애플도 자체 칩 M1이라고 하죠. M1이라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여튼 애플도 자체 생산 칩을 모델로 만들면서 그걸로 이제 맥북이라던가 자기들의 그 애플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요. MS 자체도 자체 칩을 생산을 한다 합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생산하던 칩 생산을 하던 기업들이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겠고, 이게 오히려 삼성으로 악재가 될 수도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자체는 또 자체만의 플랫폼도 있고 자기만의 그런 IT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악재라고 보지 않고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호재에 뒷받침할 수 있는 만한 이슈가 요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건 트럼프나 바이든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앞에 내용만 달라지고 있죠.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조 아래,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으로 미국부터 자국민부터 백인 노동자부터라는 그런 기조 아래에서 계속 돌리는 거고,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오바마를 계승하겠지만 오바마나 바이든의 그런 민주당 계열들이 가장 주창하는 게 팍스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 뭐 그놈인데 어떻게 보면 좀 나서는 그런 학교 짱과
우리 반만 일단 챙기는 학교 짱을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업체 SMIC가 이제 붙음에 따라서 국내에서 삼성전자 이벤트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화웨이도 때려잡고 뭐 거기에 또 그 샤오미 같은 그런 것도 때려잡으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쪽도 괜찮고 5G나 통신장비 쪽도 괜찮을 법한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좀 디폴트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MSCI에서 국내 증시 쪽에 종목군들을 하나 두 개 편입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군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아주 핫한 해운 쪽과 그다음에 꽤나 핫한 녹십자 쪽, 그다음에 SKC 쪽,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건 좀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으로 본다면 저는 일단은 다음 주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연관이 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주주 유예입니다. 이제 원래는 10억을 넘기면 다음 해에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매도하면 세금을 유예한다는 그런 좀 약간의 좀 그런 뭐라 그러죠? 이게 좀 약간의 그런 유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한번 신나게 털렸죠. 3억 하려다가 10억을 유지하는 대신에 3월에 세금 유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연말까지 10억이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 요건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빡세게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그 7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개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매도가 좀 개인 물량이 많은 종목군들 위주로 셀트리온 쪽도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좀 큰 친구들, 혹은 IT 섹터에서 좀 큰 친구들은 좀 그런 물량들이 나올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런 물량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 10억이 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도 꽤나 그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좀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아마 저점 매수로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부분과 이제 버블을 아직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버블에 대한 이슈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닷컴 버블이나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쯤 이제 차화정 랠리 쪽 그때쯤, 그 다음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조금 버블일 수도 있겠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비트코인 쪽 버블도 있었고, 그 다음에 IT 쪽 한번 버블도 있었고, 제약바이오 버블은 종목별로 나오니까. 하지만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시대를 바꿀 만한 기업들이 등장을 하였는가.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대를 바꿀 만한 기업인 테슬라가 올해 엄청나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를 바꿀 만한 기업이라고 아직까지는 저는 평가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럴 만한 기업들이 지금 꽤나 많이 국내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외환위기나 LTCM 파산, 그러니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옛날에 그런 기업인데, 거기가 이제 파산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페드가 금리를 엄청 낮췄습니다. 근데 지금도 코로나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금리를 엄청 낮췄죠. 그 다음에 이제 이 Y2K라는 이벤트는 뭐냐면, 옛날에 조금 저기 회원님들 중에 아실 거예요. 이제 세기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대가 바뀌면 밀레니엄이 1999에서 앞에가 2로 바뀌니까 이게 시스템이나 그런 단에서 이게 그걸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다 먹통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 제가 또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메모리 수요나 IT 그런 수요 증가가 한 10% 정도를 그냥 이런 좀 뭐라 그러죠? 낭설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런 투자로 인해서 갑자기 수요가 몰리니까 금액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래서 닷컴 버블의 거의 절정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 닷컴 버블 Y2K를 이겨내고 3개월이 지날 때 3월 버블이 완성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단에서 IT 버블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요거는 조금 저희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제가 생각하는 버블의 단계라고 본다면
자산군이 한 바퀴씩은 도는 부분이라면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600 정도로 돌파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3000은 그냥 무난하게 가리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은 뭐 코인 관련해서 뭐 한 900% 1000%짜리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짜 잡코인들은 진짜 미친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 10,000%짜리도 옛날에 봤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나 이 생각을 해봤는데, 참으로 지금 그런 비슷한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IPO 관련으로 엄청나게 지금 종목군들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할 미국 주식은 IPO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본다면 이제 버블의 초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버블의 끝자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버블의 끝자락대에서는 저희가 아마 종목이 많겠죠. 예, 종목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종목을 조금 줄이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 올라갈수록 종목은 익절을 하기 때문에 신규 종목을 들어갈지언정 기존 종목군들의 비중은 줄어들거나 뭐 없어지거나 하겠죠. 거기에 이제 저희 종목군들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보는 부분은 없고 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종목을 드리는 거고, 이게 계속 순환매가 돼야 되는데 이 싱크가 맞춰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정을 말씀드리고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사실 4일밖에 거래일이 없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개 정도 중요할 만한 부분이 그렇게 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넥슨 쪽에 던전 앤 파이터 유니버스 페스티벌. 넥슨에서 정말 돈 잘 버는 IP 중에 하나인 던전 앤 파이터가 이제 또 유니버스를 얘기를 한다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니버스라고 한다면 저희 종목이나 주식을 볼 때도 여러분들의 투자 유니버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던전 앤 파이터의 유니버스라고 한다면 이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고 뭐 좁아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할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파트 1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파트 2는 26일에 진행한다 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뭐 대체로 게임사에서 이런 유니버스 발표는 뭐 새로운 클래스의 증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뭐 모험을 해서 너희들 돈 좀 써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내용을 보면 월요일에 화이자 백신 승인의 논의가 나옵니다. 원래는 29일이었는데 빨리 미국도 지금 그 백신 맞는 판국에 우리도 맞자 해가지고 21일로 앞당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S&P 지수 편입이 드디어 됐습니다. 예. 유입 자금은 1000억 달러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요 1000억 달러를 하려면 제가 아침마다 맨날 올리는 이 핀비즈에서 보시면 이 매핑에서 테슬라라는 친구가 뻥 들어갑니다. 테슬라가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 한 종목 빠지고 들어가는 건데, 얘가 뻥 들어가면 얘만큼 비중이 되기 때문에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 수많은 ETF나 그 펀드나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뭐 구글에서 조금 빼서 테슬라 사고, 뭐 존슨앤존슨에서 조금 빼서 테슬라 사고, 페이스북에서 조금 빼서 테슬라 사고,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자나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게 테슬라 편입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체라라는 AI 인식 전문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이제 AI로 본다면 이제 종목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AI에서 음성 번역으로 하는 종목인 이제 플리토라는 친구가 하나 있고, 이제 영상 인식도 하는 알체라라는 친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AI에서 그런 칩스나 그런 자율주행 쪽으로 본다면 뭐 AD 칩스나 아니면 게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AI나 그런 컨퍼런스에서 로봇 그 공장 자동화로 한 종목이라고 하면 링크 제네시스로 보고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계잡주 부근에 한 3,000억 미만의 종목군이긴 하지만 이렇게 종목군들이 섹터가 하나씩 모여서 이 섹터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게 테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AI 쪽에 혹시나 내용이 이벤트가 나올 때는 이런 친구들을 한 번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은 관광통계 빼고는 사실 별게 없고요. 프리전시 바이오, 제 친구도 청약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땐 별로인 것 같은데, 여튼 체외 진단 기업이라는 친구가 하나 상장을 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2개가 상장을 합니다. 나노기술 쪽으로 석경 AT와 지노맨 컴퍼니가 상장을 합니다.
얘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IPO에 어떻게 보면 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시장 자체의 자금이 워낙 돌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지금 IT 쪽으로나 아니면 뭐 신규 상장 IPO 쪽으로 계속 돈이 몰리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상장한 종목군들 몇 개 좀 담아보긴 했는데 술값 하나 벌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조금 살짝 물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체로 이제 회원님들 갖고 계신 종목군과는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그런 좀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코인을 하고 막 별 이상한 거를 뭐 다양하게 좀 연말을 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일은 독일부터 먼저 휴장을 하고 영국과 홍콩은 폐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일은 휴장이죠. 저희도 좀 빨리 좀 이런 것도 하고 좀 시간도 좀 바꿨으면 하는데 여튼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라인이 조금 일시 폐쇄가 됩니다. 뭐 S&P 500 들어가니까 뭐 볼장 다 봤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수요의 증가, 수요가 지금 조금 좀 타이트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쉬었다 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게 이제 감자로 인해서 정지가 됩니다. 12월 24일부터 1월 14일까지 한 3주 정도? 뭐 그 월말에 또 휴일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주 좀 안 될 것 같은데 한 2, 3주 정도 휴장이 됩니다. 제 친구도 이거를 투자한 친구가 있는데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여튼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금요일날은 사실은 별게 없죠. 휴장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관련주가 뭘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으로 손오공이나 오로라 같은 친구들, 그 다음에 만화나 미디어로 한다면 대원미디어, 애기들 장난감으로 캐리소프트, 캐리엔 무슨 뭐 해가지고 유튜브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아기상어 관련으로 삼성출판사와 투박스코리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슈몰이를 할 법한 종목이고요. 원래는 옛날에는 유니더스라는 종목이라고 있었습니다. 유니더. 근데 이제 이게 콘돔 관련주거든요. 이제 그 경남바이오파마로 지금 이름 바뀌고 좀 지분 관계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좀 제가 종목을 말씀 안 드리지만 어쨌든 이런 관련 종목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투자 아이디어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막 떠들다 보면은 저 혼자 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참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유튜버라던가 BJ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떠들면서 거의 10시간가량 이렇게 떠들면서 이제 뭐 별풍선을 받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의 첫 번째는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생활 패턴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도 양극화가 됐다고 해요. 흔히들 판교나 뭐 여의도나 그런 쪽에 조금 좀 괜찮은 회사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조금 사이즈가 큰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실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중소형 중견기업까지도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얄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택근무의 양극화에 따라서 그런 스케줄의 배분이나 그런 사람들 간의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업무 시간을 이제는 9 to 9, 9 to 6 뭐 이렇게 업무 시간을 정해준 게 아니라 재택근무하면 본인이 할 법한 이 일만 딱 스케줄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스케줄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나머지 시간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출퇴근 시간 없어졌죠. 이상한 회의 같은 것도 없어졌죠. 혹은 뭐 어디 뭐 출장 간다고 이런 허짓거리 하는 것도 없어졌죠. 저도 딴 데 뭐 미팅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걸 왜 가나 싶기도 한 게 굉장히 어릴 적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여의도에 무슨 컨퍼런스를 갔다 오라는데 이거 가봐야 뭐합니까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났고 뭐 증권사 돌면서 뭐 인사를 하러 갔다 오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여튼 그런 스케줄의 업무 시간을 스케줄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취미와 그런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내용을 굉장히 몰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달고나 커피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분들의 취미나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돈을 쓰시죠. 뭐 퍼스널 트레이딩 그 트레이닝하러 PT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받으면 그 온라인에 대한 비용도 아까워하지 않고 혹은
요즘 온라인 클래스들이나 온라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하실 때는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를 정도로 꽤나 많은 금액을 지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깊이 있는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불 여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저는 최근에 뭐 게임에 좀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튼 할 게 없어요 지금 집에서. 네. 무협 소설 보고 뭐 책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막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한 소비로 본다면 좀 돈이 들더라도 좀 좋은 컨텐츠를 소비하자, 이런 식의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키워드도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키워드는 뭐 여행이나 맛집이란 키워드가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최근에 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홈 트레이딩이나 뭐 컨텐츠, 특히 컨텐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컨텐츠, 경제 컨텐츠도 있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혹은 뭐 엔터 쪽 미디어 관련 컨텐츠,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죠. 그다음에 집이나 인테리어 같은 그런 쪽도. 그다음에 이거 이제 어머니들이 좋아하실 게 삼식이, 뭐 삼시세끼 먹는 거. 참 그것 때문에 이제 HMR 같은 간편식이 좀 유행을 하기도 하고요. 뭐 정신과,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제 정신과에 대한 부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 관련주로 하니까 뭐 사실 명문제약, 고려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뭐 항우울증 그런 의약품을 만드니까 한번 볼 수도 있다고 하고, 성형외과와 안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안과 쪽과 더 결부할 법한 내용은 이런 그 영양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건기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기식 관련 종목군들이 꽤나 조금 좀 차트가 안 좋긴 한데 그 부분도 흐름을 주나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인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코인은 똑같으니까 사실은 뭐 별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또 별게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그나마 제가 잡코인, 소위 말해 알트코인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게, 여기서 한번 제대로 제가 한번 작살나본 기억이 나서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지만 하나 딱 말씀드렸던 게 에이다였어요. 에이다. 왜냐면 딱 그날 사고인가 그날인가 그 전날 사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제 기억으로 한 5% 정도 수익권인데 조금씩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뭐 무난합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게 그나마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좀 그나마 좀 종목 같이 갑니다. 종목 중에 뭐 이런 친구들 보면 막 미쳐요. 막 보시면 하루 이렇게 갑니다. 막 이런 로또성에 대비하시고, 로또 말고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본다면 라이트코인을 한번 요새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자리가 세 보이지?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꽤나 흐름이 좀 유망하고, 이번 주에 근데 너무 올랐네요. 라이트코인과 전 A다. 근데 기본은 아무리 메인 비중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리플은 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코인 쪽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제가 산 것부터 팔란티어입니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내용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조지 소로스도 투자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그 쪽에서 뭐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뭐 AI 관련주기도 하고, 미디어나 빅데이터 관련주기도 하지만, 얘네 본업이 조금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알기 어려운 데이터나, 특히 데이터 중에서 정부 쪽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정부 쪽 데이터를 가공해서 주는 기업이고요. 고객사는 조금 좀 아시기 어려운 뭐 CIA나 FBI 같은 그런 미국의 그런 쪽도 있고, 아니면 좀 대기업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쪽에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주는 그런 빅데이터를 컨설팅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중장기로 보고 있어서 이제 첫 매수를 최근에 들어갔고, 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뭐 장외에 있다가 이제 올라온 친구인데, 얘를 좀 괜찮게 보고, 그 다음에 좀 괜찮게 보는 거는 뭐 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룰루레몬입니다.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혹은
이런 쪽의 의류나 상품들을 한 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근데 종목 여기서 이제 잠깐 여기서 삼성전자 미국 쪽은 요것만 나오기 때문에 여튼 요것만 이렇게 보시면 미국 쪽에서 보면 꽤나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방향성으로 보면 괜찮을 법한 게 이게 이제 레깅스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그러니까 언더아머라고 좀 비슷하시면 돼요. 언더아머 같은 쪽인데 조금 더 캐주얼하고 조금 더 좀 더 힘이 뭐라 그러죠? 좀 상방 모멘텀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저는 방향을 보고 있고요. 투자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한 모델이기도 하고 중국에 워낙 짭을 많이 만드니까 보다고 하지만 아이폰으로 봐도 정말 괜찮은 제품들은 중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코로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금액을 쓰는 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운동복이라던가 이러한 그런 본인의 그런 가치를 증대해주는 그런 업체들은 꽤나 좀 괜찮다고 봐요. 명품 같은 명품 종목군들을 하나씩 잡아볼까도 하다가도 오히려 이런 친구들을 조금씩 모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팔란티어는 1차 매수를 들어갔고 룰루레몬은 좀 더 빠져야 제 기준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놓친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쉽지만 다시 봐야죠. 좀 눌리면 다시 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절대 아직까지는 제가 사고 차라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새 공부하는 게 여기는 안 보이지만 니콜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점검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룰루레몬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고 룰루레몬과 팔란티어를 조금씩 같이 담아주시면 종목단에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자산으로 디즈니라던가 디즈니는 제가 좀 바보같이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방향 계속 괜찮습니다. 디즈니, AT&T,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그 다음에 니콜라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ETF 쪽은 다음 주나 연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종목으로는 QQQ나 FNGU 같은 성장형 ETF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반도체 지수단을 따라 레버리지 좀 태우는 그런 ETF를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도 그거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사실은 별 내용이 없을 것 같고 저희 종목단에서도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 다시금 초기에 오신 분들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 주식이나 코인 쪽도 제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좋은 종목 있으면 같이 담아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연말 맞이해서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꽤나 바쁜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아예 안 보시면 또 제가 리딩해 드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컨택하시면서 내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대표 최현우 전문가였고요. 저는 다음 주 리딩에서 다시 채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